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근 출입국 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오랜만에 최근에 변경되고 또 새롭게 시행되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의 이민자들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더 중요한 소식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신 후에는 주변 많은 분들에게 링크를 공유하셔서 이 정보가 이민자분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로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 미등록자라든가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법 사실이 있어서 단속이 됐을 경우에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임시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또 역시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다가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속되면은 생활하고 있던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기타 여러 물품 사용하던 여러 물품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직접 가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1월 11일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로만 모든 것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혼한 한부모 가정, 결혼 이주 여성,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체류 자격을 그대로 부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혼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을 때에 자녀가 성년이 되면은 부모는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출국하지 않고 체류 자격 그대로 부여해 주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엔 이민자분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시다가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또 나아가서 국적 신청, 기화 신청을 하게 되는데 기화 신청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쪽이었습니다. 4쪽, A4 용지 4쪽이었었는데 지금은 변경돼서 A4 용지 11장입니다. 11쪽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4월 1일부터 전국 출입국 체류 자격 변경, 연장, 영주권 신청, 국적 신청 하여튼 이민자들과 관련된 모든 민원 업무를 보실 때 방문 예약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에 서울과 인천 몇 군데만 방문 예약실을 실시하였는데 4월 1일부터 전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방문 예약이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외국인 분들은 방문하실 때에 사전 예약을 하이코리아에서 반드시 하고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미등록자, 불법 체류자들이 만약에 단속이 됐을 때 지금까지는 강제 출국 명령서를 발부받고 화성 보호소라든가 임시로 구금되어 있다가 이렇게 강제 출국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1일부터는 강제 출국 명령 이행 보증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천만 원을 예치하면은 제가 하던 업무를 마무리하고 한 달 후 아니면 2달 후에 제가 자진 출국을 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출국 명령 이행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속이 되면은 예를 임대 보증금도 또 회수해야 되고 만약에 뭐 취업을 했다면은 임금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예치를 하시고 바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치한 금액이 스스로 출국하고자 하는 날짜에 만약 안 나가고 또다시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은 예치금은
우리 국고로 환수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재가 2021년부터 새로운 교재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 8월 16일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기본 50시간 한국사회 이해가 지금은 50시간에서 70시간으로 변경이 되고 심화 과정은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16일부터입니다. 다음, 법무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각종 평가 응시료를 3만 원에서 3만 8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사전평가비, 또 4단계 중간평가비, 5단계 영주권 종합평가비, 또 심화과정을 마치고 또 기화용 종합평가비, 이런 것들이 전부 3만 8천 원으로 인상됐다는 겁니다. 3만 원에서. 다음은 주소를 옮긴 이민자분들이 많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다가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옮기신 분들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개인정보 상세로 들어가셔서 반드시 체류자 자격 변경을 해야만이 과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저희 기관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과정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체류 자격 변경이나 주소를 이전하고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주소 체류지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과정 신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1분기 숙련 기능 인력 E7포죠. 정기 선발 결과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9에서 E7포로 체류 자격 변경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주 노동자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유일한 비자입니다. 근데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E7포 비자 체류 자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기타 여러 한국의 또 체류 기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총점 50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최초에 시작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53점, 55점에 이렇게 그 선발이 됐었는데 이 점수가 경쟁자가 계속 늘어나서 60점대로 이어져서 이번에 2021년 1분기 숙련 기능 인력 선발 결과를 보니까 최종 합격 점수가 69점입니다. 69점. 그러니까 뭐 이 점수가 다음에 우리 2분기에는 또 70점대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E9에서 E7포 체류 자격 변경하실 분들은 미리 본인의 점수를 확인하시고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기한 부여 변경안입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외국인들이 체류 기간 연장할 때에 여건의 유효 기간에 상관없이 체류 기간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여건 유효 기간까지만 비자를 연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 31일이 여건 유효 기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체류 자격의 변경을 한다면 최소한 1년짜리를 받는다 해도 2022년 내년 4월 22일까지 체류 자격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 유효 기간이 2021년 금년 12월 31일까지라면 이분은 원래 12월 31일까지만 비자 연장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이 점을 기억하시고 여건 유효 기간 잘 확인하시고 또 여건 유효 기간이 만료되신 분들은 속히 재발급을 받고 재발급
받은 정보를 관할 출입국에 반드시 신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법무부가 4월 12일부터 국내에서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들은 제외 공간에서 동포 F4-27이라는 체류 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체류 자격이 만료가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출국을 못하고 출국 유예를 받으신 분들이 출국 유예 받은 기간 내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와서 한국에서 다시 체류 자격 변경을 해야 되는데, 출국해서 본국에서도 F4-27 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E9은행과 H2 체류 자격 직권 연장 안내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주 노동자 수급이 불안정하여 농어촌이라든가 3D 업종 제조업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현재 E9이나 H2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2021년 4월 13일부터 금년 12월 31일 사이에 체류 자격이 만기되는 사람, 즉 취업활동 기간이 3년이나 아니면 4년 10개월 만기되는 사람은 특별히 출입국에 방문할 필요 없이 법무부에서 직권으로 본인이 원하면 1년 연장을 더 해준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법을 시행일 현재 취업 근무처가 없는 사람들은 3개월만 직권 연장 처리가 된다는 사실도 꼭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국내 체류 미얀마인 인도적 특별 체류 허용해서 3월 15일 날 법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서 미얀마 국내 정세가 아주 정말 불안하고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거주 미얀마 분들이 미얀마 국내의 정세가 안정되고 좋아질 때까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미등록자, 불법 체류자 분들도 만약에 단속이 되더라도 강제 출국 명령을 하지 않고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된 후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지금 법무부에서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분들은 꼭 잘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 기간에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단기 방문자도 포함이 됩니다. C3로 단기 방문자도 우선 당분간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지금 허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출생 불법 아동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라고 해서 4월 19일 날 법무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불법 체류자 청소년들, 한국에서 태어나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해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부모들에게 벌금을 물리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생 15살이 되면은 한국에서 자녀가 15년 동안 살았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부모도 15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15년 살았으면 여기에 범칙 금액 및 납부 시기별 범칙 금액을 보면은 7년 이상 산 사람들은 원 금액 벌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내면은 900만 원. 또 3개월 진 이후 1년 이내에 내면은 1,200만 원.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내게 되면 1,500만 원이에요. 이건 불법 체류자 부모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짧은 영어만 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900만 원 돈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거는 불법 체류자 자녀들에게 아픈 상처에 다시 한번
상처를 더 내는 꼴이고, 또 나아가서 이 청소년들이 안 그래도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벌금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계기가 될 뿐이지, 정말 있으나 마나 하는 이런 법을 법무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송한 중에 가장 길게 방송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꼼꼼히 잘 들어보시고 이민자분들이 국내 생활하시면서 단 한 분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안정된 생활과 정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홍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